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림입니다. 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잠시 주춤한 틈을 타서 이번에는 재개발 분양 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강남권에 좀 밀집이 돼 있는 재건축 시장과 달리 한강 위에 분포가 돼 있는 재개발 지역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또 일반 분양 가구가 많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좀 더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열기는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선만 조금만 돌려보면 새로운 투자처를 함께 발굴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와 함께 투자처 물색해 보시고요. 안전한 투자 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가득 담아봤는데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한 부동산 정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 궁금증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서울 전화 02-2077-135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02713-1813번으로 문의해 주셔도 시원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 주실 분 옆으로 모셔봤는데요. LG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수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확 풀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슈부터 좀 점검해 보고요. 부동산 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7년 6개월 만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전세가율이 꺾였습니다. 역전세난 우려와 함께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역전세난의 배경을 분석해보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전세난 오랜만에 들어보는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무섭게 전세가율을 치솟다가 이제는 좀 한풀 꺾이는 모습들이 조금씩 시그널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잠시 주춤하는 단계인지 체크해 볼까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전세가율이 하락했다라는 기사를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약 7년 5개월, 장장 8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세가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전세가율이 다소 하락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데 있어서 주의보냐 또는 잠깐 지나가는 감기와 같은 거냐라는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세가율이라는 것은 바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7년 5개월 동안에 매매가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이죠. 즉 매매가가 그대로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전세가율이 올라갑니다. 자, 최근 들어서 가장 부동산이 상승했던 세 군데를 뽑자면 바로 강남 3구를 얘기할 수 있는데 강남구라든가 송파구라든가 서초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세가율 최근에 하락했다라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세가율 자체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 매매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가율이 전세가보다 더 높이 올라가다 보면 전세가가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신문이나 뉴스 기사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는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전세가율이 하락했다 해서 당연히 전세가 자체가 하락한 게 아니라 그런 비율 자체가 떨어졌다는 것을 한 번 더 감안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수도권이나 이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공급 자체가 조금 더져야 되지만 앞으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증가에 따른 어떤 전세가가 하락할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에 대해서 약간의 조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경기와 부동산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이 뛰니 재개발 시장에서도 분양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부동산이 상승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신문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고 즉 현장에서도 정확하게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앞으로의 투자에 대한 어떤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 신문의 행가들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이 하락했다라고는 하지만 매매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지역별로 또 양극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투자 전략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세워나가 보시면 조금 더 올바른 투자처 그리고 안전한 투자처를 발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세미나 자리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 일정도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꾸며주실 거고요. 8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713-1813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상담 진행해 드릴 텐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면서 알짜배기 정보들 얻어가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2713-1813번으로 문의해 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임종욱 소장님과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아, 네. 저기 종로구 창신동이에요. 네. 쌍용 아파트. 예. 네, 1단지를 제가 보유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팔아야 될지 음. 그냥 보유해야 될지 요즘 고민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창신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현재 보유 중에 계신데 몇 평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아, 저는 좀 적은 평수에 네. 21평이에요. 요즘 대세라는 소형 평형들도 잘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여기서 실제 거주 중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임대를 놓고 계시는 건가요? 아, 예, 거주 중이에요. 거주 중에 계시는데 향후의 향방이 궁금하고 언제 좀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좋을까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창신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지금 1단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네, 바로 역 앞에 있는 21평형을 갖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지금 여기서 이사를 하실 생각도 좀 있으신가요? 예, 조금 몇 년 살아가지고요. 네네. 예, 예. 이 그리고- 지역을 보면은 뭐 지하철역에 바로 뭐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지하철역에 붙어 있고요. 이 네네.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핵심 지역, 3도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그 한양 도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예전으로 따지면은 바로 서울이죠. 서울. 예, 주변에 네. 보면은 뭐 동대문이라든가 종로라든가 이런 지역이 상당히 가깝게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창신동인데 예전 창신동 사실은 뭐 뉴타운이나 재개발 때 굉장히 뜨거웠던 지역이지만 실제로 이 업무적과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가내수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갖고 오랫동안 보유하셨나요? 저 7년이요. 아, 그동안에 아마 계속 꾸준히 올랐을 텐데 혹시 이사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네네. 이사 계획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요. 이 지역을 보면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창신역하고 바로 코앞에 그 초역세권이라고 네, 바로 말씀드릴 수 앞이긴 있잖아요. 해요. 네네. 그리고 옆에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지금 입지가 어디가 좋아요라고 하면은 사실은 서울 지역 안에서는 저희가 서울시 2030 기본 계획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자주 드려요. 그 중에 하나가 강남과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도심권인데 네. 이 지역이 바로 도심권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도심권에서도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 도심권은 바로 업무와 상업적이 같이 포진돼 있죠. 지하철역에서도 상당히 가깝고 우측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 동묘역이나 뭐 이제 뭐 신당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업무 상업적과 같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네. 임대 사업하기 상당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아, 네.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좀 복잡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 지역 자체는 임대 사업 할 사람한테 최적인데 네. 요즘 분위기가 뭐예요?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베이비붐 세대가 월세를 나오는 아파트나 또는 주택을 찾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주를 오래 하셨지만 이주를, 그러니까 이사를 하실 계획이 있다라면 굳이 네. 이 아파트를 매매를 하고 가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수가 오래될수록 약간의 하락은 낼 수 있지만 입지적인 부분이 지금 건물의 노후도를 커버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금 보유하신 부동산이 큰 평수, 그러니까 넓은 면적의 아파트거나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고려를 다시 해보겠지만 그렇죠. 트렌드에 맞는 네, 형성이기 때문에. 21평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꺼번에 뭐 갑작스럽게 뭐 대단히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이 지역에 차근차근 임대료 상승과 함께 매매가는 계속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서두르지 마시고요. 계속 보유하시면서
또 상황을 유의주시 하시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기분 좋은 답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좋은 입지 네네. 아파트를 매수해서 실거주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사를 가시더라도 매도보다는 좀 임대를 놓고 이사를 가보자라는 결론 세워주셨으니까 기분 좋게 보유해 나가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걸어주시죠. 서울전화 02-2077-6352번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 전화가 바로 걸려와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공릉동 건영아파트 34평형에 네. 9년 전에 이제 사가지고 살고 있는데 예. 혹시 매도 시점을 조금 알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실거주로 33평형대 지금 거주 중에 계시고요.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실까요? 지금 오래 살았고 좀 다른 데도 좀 이사를 가고 싶고 해서요. 네, 이사 가고 네. 싶은 지역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좀 초역세권으로 조금 가고 싶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지하철이랑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요. 예. 네. 지금 아파트는 좀 역세권이 아닌가 봐요. 지금 역에서는 그래도 좀 먼 편인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도 잘 사주셨는데 아파트 분석해 보시면서 매도 타이밍 꼼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릉동의 그 건영 아파트가요. 지금 공릉 그 주변에서는 건영 아파트가 좀 몇 동을 지었는데 좀 나홀로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네, 공릉역에서 걸어서는 그렇게 오래 많이 걸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좀 오래 살아서 네, 좀 네, 그래서 그러신 건가요? 네, 이사를 가고 싶어요. 지금 공릉역이라는 데를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공릉역에서 지금 가까운 아파트인데 지금 건영 아파트가 사실 지금 세대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한 나홀로 한 2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공릉역에서 이 7호선 라인이라는 게 사실 강남을 가는 지하철 라인입니다. 공릉역 자체가요. 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강남을 기점으로 가는 열차들의 부동산 가격은 대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지하철 라인이 한번 연결됐을 때 공릉역 주변에도 사실은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이 좀 있었죠. 있었는데 사실 공릉역 주변을 가보면 분위기 자체가요. 여기에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데가 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네. 주변에서 이 공릉역을 선호하는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로는 이제 노원구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간다라면 이제 망우동, 망우역이라든가 삼봉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약간 샌드위치적으로 좀 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입지 여건이 좋아서 또는 개발 호재가 있어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개발되는데 이 공릉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가는 지하철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양쪽에서의 선호도가 가운데서 샌드위치처럼 껴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크게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0평대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네, 34평이에요. 같은 아파트 20평대 아파트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20평대 아파트는 가격이 좀 올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실 오르는 폭으로 보면 나홀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전에 다른 아파트 떨어질 때 여기 아파트는 떨어진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수평선을 거의 이루고 있는데 그래도 소형 아파트들은 단계별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30평대 조금 덜 올랐어요. 그런 것 모습을 보면 20평대는 공릉역 주변에 사실은 강남을 출퇴근하면서 조금 저렴한 아파트를 찾고자 하는 젊은 층들은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나마 30평대를 보유하고 계시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 근처에서 멀리 가지 않으시려면 평수를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안 그러시면은 사실 여기 전세가나 매매가랑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금 공릉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건영보다 한 3억대 되죠? 3억 초반 정도 되나요? 네. 싸요. 싸기 때문에 전세가랑도 큰 차이가 없어서 투자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물가 상승률만큼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투자 대상으로 꼭 매입할 만한 곳은 아니고 네. 싼 것을 찾아서 왔을 때 거주하는 곳인데 30평대보다는 그래도 20평대가 오르는 확률은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투자적인 면에서 볼 때는 평수를 좀 낮추셔야 되고요. 거주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냥 저렴하게 편하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와 거주를 별도로 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또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도 타이밍이요?
네네. 예, 사실 매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네. 30평대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지금부터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크게 더 올라갈 이유도 없으니까 거주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평수를 좀 줄이시고 나머지 돈 갖다가 좀 더 도심권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잘 잡으신 시간이 되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요. 같은 번호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직접 진행하고 계시는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화로도 만나고 있지만 문자로도 사연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문자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휴대폰 끝자리 459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목동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할까 고려 중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망설여지는데요. 사도 될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어요. 예, 목동하면 학군으로 워낙 유명해서 투자처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 재건축 연식에 다다른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인 투자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관심 지역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지역 재건축을 좀 바라보고 투자해봐도 좋을까요? 목동은 뭐 지도로 보여주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네. 지역이죠. 그만큼 뭐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있어서는 강남 지역이 떴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학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학군을 따라서 또 맹모 삼천지교라 해가지고 우리 자녀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이 옮겼습니다. 자, 목동 같은 경우에도요, 이 서남부권에서는 상당히 이 학군으로서는 알아주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겁니다. 뭐 제 생각에요.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가 있는데요.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 학군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마곡지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목동을 눈여겨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이 목동이라는 부분과 사실은 강남이라는 부분도 언제든지 내가 능력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입성하고 싶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입지적인 여건은 상당히 좀 훌륭합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 지금 예전에는요, 아파트 가격이 새로운 아파트가 생겼을 때 가격적인 부분이 예전 아파트와 거의 뭐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신규 아파트의 가격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이제는 아파트 자체가요, 실거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실거주 목적에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되게 두드러집니다. 네. 따라서 신규 아파트 시장을 두들기다가 이 신규 아파트 시장에 입성하지 못하는 분들은 당연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두드릴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렇다면 이 목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또 품고 있는 상태에서 마곡지구라는 새로운 또 거대 업무 지역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역과 맞물려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의 가치보다 앞으로의 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디가 꼭지점이냐? 저도 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꼭지점이라는 부분은 언제나 깨지게 돼 있고요. 네. 항상 바닥도요. 예전에 한참 떨어질 때는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목동 자체는 재건축 시장에서 가격이 상당히 많은 축에 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자 방법에서 본다라면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목동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가거나 내가 거주를 원하신다라면 예.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실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으로까지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재건축 투자라는 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대지지분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아파트 명과 함께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세밀한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고민 네.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지방이고 저희 딸이 네. 지금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느냐고 합정동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예. 살고 있는데 이제 원룸이 이제 거기에 혼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네. 예, 전세 가격이 계속 지금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해줘야 할지 이제 사주고는 싶은데 괜히 사줬다가 또 가격이 안 오르면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예, 지금 따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원룸 다세대 주택이 가격의 전세가가 올라서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볼까라는 고민이신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살고 계신 곳에 저희가 주소나 뭐 집원 알 수 있을까요? 합정동 지금 예. 443- 네. 그
16번지예요. 16번지. 몇 평대 지금 거주 중에 계시죠? 지금 원룸이니까 얘가 그냥 소형 평형대시겠죠? 7평 조금 안 돼요. 알겠습니다. 과연 사도 네. 가격만 안 떨어지면 또 다행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또 좋겠는데 관련 지역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소장님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네, 잘 보고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목소리가 젊으신데 따님이 계시네요. 그러네요. 네. 제가 나이가 49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지금 번지수 찍어준 그 집을 매수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전세가가 높아지니까 다른 집이든 어디든 투자를 해서 전세 네. 대신에 이제 매매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좀 편하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단은 네. 이렇게 볼게요. 합정동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워낙 이제 마포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합정동 자체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뭐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원래 홍대 상권이 되게 유명했었죠. 상권을 보면 홍대나 신촌. 근데 이 근처에 보면 학생들이 뭐 서강대학교라든가 또는 연세대학교라든가 홍익대학교라든가 여러 대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방의 젊은 이렇게 따님들이나 아드님들이 많이 올라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는 신촌이나 홍대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살았었어요. 그랬었는데 네. 이 지역에 이제 전세가나 임대가가 올라지면서 사실은 합정동이나 망원동 지역은 기존의 이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쌌던 동네였어요. 쌌던 동네라 이쪽으로 많이들 오다가 언제부턴가는 이 합정균형 발전 촉진지구라든가 또는 한강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변에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두드러졌죠.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았던가요? 네, 계속 올라가가지고. 아마 예전에 집을 샀으면 지금 전세가로 집을 보유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가격, 전세 가격이 이 지역도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월세도 싸지가 않아요. 웬만한 강남 지역보다 못하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따님이 계시는 곳에 투자라는 것이 되게 좋겠죠. 그런데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성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안전하겠냐라는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합정동 주변 지역은요. 학교랑 상권이랑 업무 지역이 계속 복합적으로 가는 동네예요. 거기다가 또 한강의 개발이라는 부분은요. 사실 한강이 옛날에는 뭐 저도 옛날에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굉장히 뭐 낙후됐던 것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강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한강에 대한 열망 그리고 또 저무안권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강에 대한 개발은 계속 품고 있는 황금 알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합정역 주변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주고요. 하지만 옛날에 합정역 주변에 균형 발전 촉진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때 한참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실거주자들이 움직이면서 그 가격을 다 회복을 거의 한 것이죠.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그전에 껴있던 거품은 거품이 아닌 걸로 지금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따님이 지금 현재 전세 대출을 안 끼고 갖고 계시나요? 지금 대출을 안 끼고 있어요. 전세 안 끼고 네. 있으면 충분히 그 네. 집을 사고도 남을 돈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룸에 거주한다고 원룸을 사시는 건 안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아까 보내주신 번지수가 보니까 지하철역에서 좀 멀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 어머니가 사시려고 하는 집은 수익형 부동산이 가능한 집을 사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합정역 주변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합정역 주변에 그래도 역세권이라고 하는 이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를 댈 수 있으면은 좀 선호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이 다세대 주택도 유행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원룸에 거주하시다면 아마 엘리베이터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요즘 새로 짓는 집들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다 주로 있죠. 방 2개 투룸 거실 이렇게 나오고 분리형이나요?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따님이 거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시집도 가고 그러면 이거를 또 월세를 놓거나 판매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트렌드를 좀 쫓아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따님이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는 건 저는 솔직히 그래서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발품을 팔아보셔서 지하철역에서도 좀 가깝고요. 요즘에는 엘리베이터와 투룸 옵션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잘 갖춰져 있는 집을 매수를 하셔서 적당한 시기까지 사용하시거나 예. 임대를 주시다가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면 시세 차익도 보시고 따님들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거주를 아마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 따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곳보다 향후에 임대로 전환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임대 전환이 잘 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해 보자라고 체크해 주셨어요. 합정역 주변으로 둘러보시고 관심 지역 발굴하시면 다시 한번 문의 전화 주시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세미나 자리에서 좀 더 풀어나가 보시죠. 다시 한번 일정 체크 도와드립니다.
임종욱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고요.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워주실 겁니다. 8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02713-1813번으로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예, 오늘 이렇게 빠르고 속 시원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진행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LG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소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네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물들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역시나 전화 상담 걸어주시죠. 서울전화 02-2077-6394번 활짝 열어두고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그리고 투데이 부동산투자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두 분과 함께 매물 정보 다양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추천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손은경 소장님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저금리 시대에 수익성 상품 많이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 중에서는 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 바로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은 바로 중구 그리고 또 성동구. 그다음에 이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에는 뭐 동대문의 상권과 그다음에 청량리 상권, 그다음에 왕십리 상권, 주변에 또 재래시장 등 그래서 상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심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인들은 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찾고 있죠. 그래서 월세 수요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자, 그리고 초역세권입니다. 도보 3분 거리인 용두역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인 임차인들에게 또 선호할 수 있는 입지에 있고 또 더군다나 2030 플랜에 7광역 중심 중에 하나인 청량리와 왕십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 가치도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동대문 지역 훑어보도록 하겠고요. 김원준 팀장님의 매물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지역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두 개의 지역을 추려서 왔는데요. 자, 바로 강남에 있는 대치동과 바로 용산에 있는 한강로 일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 같은 경우는 강남이라는 지역 내에서 명품 브랜드에 속하는 대치동입니다. 자, 대치동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학군과 학원의 1번가인 만큼 이 지역 안정성도 높으면서도 향후 미래가치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두 개 서로 색이 다른 매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대치동은 바로 월세형 수익 상품이 되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 다양한 강사진부터 방학 때만 올라오시는 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삼성동에 출퇴근을 하시는 직장인들의 수요를 잡을 수 있는 대치동 원룸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죠.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에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지가가 비싸고 그 가치가 무궁무진한 그러한 곳이 되겠는데요. 바로 한강로 1가가 되겠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캠프킴 기지 입구 그리고 용산역에서도 바로 걸어서 얼마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한 한강로 1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기 다른 특색이 있는 세 가지 매물을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요.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먼저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7월 중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6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6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1억 2,500만 원의 대출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예, 대치동 하면 학군으로 워낙 유명하고요. 맹모 삼천지교에 딱 들어맞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역세권 매물을 또 잘 들고 나오셨어요. 소개해 주시죠. 사실 이쪽 입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들 잘 아시지 맞아요. 않을까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분당선 한티역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롯데백화점 강남점과 바로 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는데요.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 4분,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강남점 후문에서 걸어서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바로 학원가 내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곳에 있는 매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위쪽으로는 또 선릉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선릉역까지도 걸어서 9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아래쪽으로는 대치와 도곡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2호선과 분당선, 3호선 다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삼성동입니다. 사실 삼성동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자, 개발 호재도 많으면서도 이곳에 위치해 있는 다양한 회사들, 이곳까지도 출퇴근이 쉽게 가능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에 있어서는 이 지역 참 탐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과 사교육의 1번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 방학 때만 이쪽에 올라와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분들 아니면 아예 고등학교를 이곳에 서울에 와서 혼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아니면 학원 강사분들 그리고 삼성동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수요층이 탄탄한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안전성 역시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삼성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원룸 역시 조금 있는 편이지만 사실 이 오피스텔과 원룸 가격이 삼성동에 비해서 대치동이 저렴합니다. 자, 그만큼 수요자층이 이쪽으로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오피스텔과 일반 다세대 주택의 원룸, 관리비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 만큼 직장인들은 오피스텔보다도 이런 원룸을 더욱더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곳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건물이 없습니다. 자, 그만큼 원룸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설명 들어보시면 상상이 갈 만한 그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지적인 특성인 때문에 주변의 개발 호재를 또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또 있는데요. 어떤 호재들에 또 둘러싸여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개발 호재 말씀 안 드리고요. 바로 위쪽에 삼성동이 있고 네. 오른쪽에 영동대로 있다라고만 두 단어만 말씀을 드려도 사실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 개발과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이 개발들 같은 경우에 1970년대 강남권 개발 이후 가장 큰 개발들이 지금 현재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그만큼 규모가 크고 앞으로의 서울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러한 대형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불에 기름을 붓듯이 영동대로 역시 개발이 되게 되는데 자, 이곳 영동대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GTX와 같은 다양한 노선들이 들어서고 지하 사업과 교통적인 확충을 통해서 이 지역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서울역이나 용산역만큼의 보다 더 큰 그런 곳으로 변모가 될 수 있는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강남의 중심은 논현동과 이곳 역삼동 일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바뀝니다. 자, 삼성동 일대를 주목을 해보셔야 되시고요. 자, 이미 지가에서 그게 판명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동에 몰려들고 있고 이 지역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일단 강남권에서 안전성을 생각을 하고 수익성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삼성동보다도 삼성동 인근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굵직한 개발 호재들을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겠고요. 이제 준공 완료 임박인지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는지 궁금해집니다. 건물 소개도 해주실까요? 네, 건물은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건물에서 원룸이 몇 개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원룸에서도 수요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추가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풀 옵션은 원룸입니다. 자, 그만큼 세입자 마음 편하게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지금 이 매물에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도로가 두 면에 접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가 역시 높겠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고급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죠.
자, 이곳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 도로가 두 면에 접해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거의 90%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층수도 6층 중에 5층이기 때문에 개방감과 이제 조망 역시 뛰어난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내부 사진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지금 간략하게 먼저 보시겠고요. 직접 가보시면 완성된 모델을 함께 만나볼 수 있으니까 현장 발품을 팔아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앞서서 월세 수익형으로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적인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지역인인 만큼 좀 비싸지 않을까 걱정이 되곤 있긴 한데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예, 사실 강남이기 때문에 좀 예. 비싸지 않을까, 거기에 대치동이니까 더 비싸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치동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1억 원대의 물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지금 매매가가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 전세를 놓으시더라도 상관은 없겠지만 사실 전세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겠고요. 일단 이곳 월세 수익형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증금 2천에 월 55에서 60 정도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상당히 강남권 내에서도 좋은 수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지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요. 일단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셔서 주변 시세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까지 점검해 볼게요. 어떤 점에 주의해 볼까요? 네, 아무리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많다고 하더라도 직접 눈으로 그리고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일단 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도 초식에 들고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변 돌아다녀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은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빠르게 두 번째 매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세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매물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내년 3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6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2천만 원, 실투자금 2천만 원에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역시나 역세권 매물을 선점해 오셨습니다. 입지가 기대가 되는데 설명 들어볼까요? 네, 최역세권이죠. 도보 3번이면은 최역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일단 주목할 만한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동대문구 용두동 바로 지역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동대문구에서도 특히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이제 동북 쪽이죠. 동북 쪽으로는 바로 청량리가 상권이 딱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권에는 바로 왕십리 상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쪽으로 좀 가면은 바로 동대문과 그 다음에 종로 기존의 도심권 상권이 버티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전철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또 주변에는 그 천호대로라든가 그다음에 내부 순환로를 또 바로 옆에서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인데요. 자, 내부 순환로 이용하면 또 동부간선도를 타고 성수대교만 건너면 바로 강남의 압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약 차량으로 약 10분에서 15분대는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내부 순환을 타고 또 한 바퀴 쭉 돌면은요, 우리가 20분대 정도, 30분대 정도 간다 그러면 또 마포구 상암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 내부 순환을 이용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지역적인 장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상권들이 발달된 지역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상권들 외에도 우리가 뭐 동부 청과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령시장 등 주변에 이제 또 재래시장의 또 개발들이 또 있기 때문에 특히 상인들이 밀집한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월세를 찾는 수요층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투룸인데도 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주변에 우리가 또 용두공원이나 그다음에 또 청계천이 도보로 3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서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용두역에서 딱 나오면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가 딱 자리 잡고 있고 또 동대문 구청이 또 바로 그 홈플러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그마한 또 업무지구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임대 수요층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아까 그 전철, 우리가 이제 2호선 지선이죠. 우리가 성수역에서 신설동까지 가는 이 노선에 용지역이 있는데요. 한 정거장만 가면 또 신설동역에서 또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1호선도 타실 수 있고, 또 네. 두 정거장만 또 내려가면은 또 성수역에서 우리가 또 2호선 환승이 가능한데, 이 성수역도 바로 이 성수역에 딱 내리시면은 아주 새로운 건물들, 지식산업센터들이 아주 질비하게 들어서 있고요. 또 공사를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곳에 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층도 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호재도 많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호재들이 또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청량리와 바로 왕십리의 중심에 있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청량리 하면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로서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가서 청량리역만 딱 내려도 이제 새롭게 아주 깨끗하게 또 지어진 역사를 보실 수 있고요. 또 주변에 우리가 이제 청량리 사구역이죠. 예전에 이제 이 588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제 낙후된 지역이 네. 또 새롭게 또 개발이 되려고 또 예정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청량리에는 또 내년 2017년 말에 그 KTX,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청량리역 그리고 용문역을 지나서 바로 강릉까지 연결되는 KTX 노선이 이제 내년 2017년 말에 또 개통될 예정이라는 점과, 또 청량리에는 또 경전철 면목선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적인 요건도 굉장히 확충이 되는데요. 바로 본 매물에서 도보로 약 8분에서 약 10분 정도만 걸어가도 청량리역까지 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청량리역과 왕십리역은 바로 2030 플랜에 우리가 7광역 중심 중에 하나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재를 바탕으로 이제 건물 빠르게 살펴보겠고요. 가격까지 좀 함께 묶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총 6층 중 이제 4층이고요. 20세대, 그 세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특히 본 매물은 1층에 보안문이라는 CCTV 다 설치가 되고 엘리베이터도 네. 들어가지만, 특히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그다음에 벽걸이 TV와 냉장고, 전기 스토브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풀옵션, 월세를 놓기 위한 아주 안성맞춤의 매물로 탄생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가격은 매매가 2억 4천만 원인데요. 우리가 전세 투자를 할 경우에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월세로 전환하실 경우에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역도 워낙 상권이 많아서 월세 수익률이 또 잘 나오는 지역인데요.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점검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월세 수요층 굉장히 많은데요. 현지에 꼭 가셔서 부동산이라든가 발품을 팔아보시고 내가 수익률이 적당히 나올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은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 매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강로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 조금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죠.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용산구 한강로 일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4호선, 6호선, 삼각지 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2016년 8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5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 4억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3억 2천만 원, 실투자 금액 8천만 원에 접근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용산은 익숙하지만 한강로 일가는 낯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입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용산의 다양한 지역들이 아마 방송에도 나오고 어디에 지금 네.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용산 지역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한강로 1가 같은 경우에 4호선과 6호선 지나가는 이건 삼각지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 삼각지역 바로 위쪽이 캠프킴 기지가 되겠는데요. 사실 국내 지도를 보더라도 캠프킴 기지가 어디인지는 잘 나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도에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지금 녹지 중에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곳이 바로 캠프킴 기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 삼각지역에서, 그러니까 매물 위치에서 걸어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곳이 캠프킴 기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용산역과 신용산역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자, 이곳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곳 역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용산의 중심입니다. 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한강로 1가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개발들 안쪽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곳 한강로 1가 같은 경우에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겠지만 이곳도 역시 다양한 상권지로서 개발이 될 것을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현재로서는 종상향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위쪽에 있는 캠프킴 기지와 아래쪽에서 공사 중인 용산역 인근의 개발이 완성이 된다라면 이곳 인근에서 개발이 될 곳은 현재 이곳 한강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용산 전쟁기념관도 바로 1분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또 용산 가족공원도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자, 바로 뒤쪽에 녹지를 끼고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으면서도 개발 호재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역세권 맵을 선점해 오셨고요. 용산에 워낙 굵직한 호재들이 많아서 이미 알고 계시는 호재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호재만 뽑아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용산역에서 다양한 개발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네. 일단 용산역 인근의 대형 호텔들 개발과 함께 주상복합 아파트들, 그 이외 다양한 아파트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사옥을 비롯해서 다양한 회사 사옥들이 들어서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이렇게 용산역의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은 용산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한강로 일대와 바로 신계동 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이외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캠프킴 기지, 이 캠프킴 기지의 개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이곳 한강로 1가와 바로 앞쪽에 있는 효창동 일대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용산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게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그것을 비롯해서 주변에는 이미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현재 좀 흙먼지가 날리고 상당히 정신없는 용산이 되겠지만 향후 10년 뒤, 15년 뒤에는 어떻게 변모가 될지 저로서도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다양한 개발 사업들과 국제 업무지구 개발이 와해가 됐었지만 다시 한번 그 개발을 축소를 해서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확정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뉴스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뉴스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신문 역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달이면 8월 달이기 때문에 준공이 어느 정도 시일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 소개해 주실 텐데 어디까지 좀 완성도가 됐나요? 네, 지금 거의 어느 정도는 이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고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5층 건물 중에서 5층입니다. 자,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조망이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특이하게 복층입니다. 자, 5층에는 방이 2개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위쪽 그러니까 6층에는 낮게 서재라든가 다양한 취미 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이 하나가 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공간적인 여유는 상당히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옵션도 역시 잘 갖추어지면서 복층이라는 특수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을 찾는 수요자층에서도 상당히 매니악한 분들이 많이 찾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네. 전월세가가 좀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복층형 구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용산에 위치한 매물이니까 잘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가격적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형 구조인데요. 아무래도 구조가 좀 넓게 빠진 만큼 가격이 또 비싼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마저 체크해 주실까요? 근데 사실 구조만큼 가격도 있고요. 이곳 한강로 1가라는 지역 자체의 지가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역시 종사양이 될 것이 예상이 되었었던 지역입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그 이외에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들어서는 것으로 인해서 지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15평에서 16평 정도 크기가 되겠고요. 매매가는 4억이 되겠습니다. 사실 월세로 놓기에는 좀 안 맞는 그런 이제 물건이 되기 때문에요. 전세가로만 말씀을 드리면 전세가가 약 3억에서 3억 2천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 8천에서 약 1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투자로서는 맞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이 지역은 향후 미래를 보시고 투자하는 곳이라고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해 주신 강남구 대치동 매물은 월세에 좀 적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전세 가격만 체크해 주신 거 보니까 좀 전세 쪽이 적합한가 봐요. 끝으로 유의사항으로 점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나눠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있는 게요. 자, 본인한테 맞는 투자처가 따로 있습니다. 자, 소액으로 투자를 할지 좀 고액으로 어떤 기간을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본인에 맞는 투자처를 찾으셔야 되시는데요. 자, 그럴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방송을 활용을 해보시거나 아니시면은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분들과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은 더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본인의 발품을 파시면서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으시겠지만 조금은 더 잘 알고, 그러니까 이쪽 부동산 쪽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무조건 용산이라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금 여력에 맞는 매물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용산구 한강로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 손은경 소장님은 한 가지 매물만 들고 나오셔서 아쉬울 뻔했는데 또 1:1 무료 상담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세미나 일정 먼저 체크 도와드릴게요. 손은경 소장의 무료 상담입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이끄는 법에 대해서 풀어주실 거고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2077-6394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청자 만나는 기회를 또 꾸려나가고 계십니다. 찾아오시면 어떤 상담 해주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첫째 찾아오실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뭐 역전세난이 다시 또 나오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 하는데요. 역전세난이 일어나지 않을 지역을 또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바로 투자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의 향후 갖고 계신 매물의 매도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십시오. 네, 이렇게 선착순으로 딱 5분만 모신다라고 하니까 시간 내보셔서 참석해 보시면 좋은 정보들 얻어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그리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두 분과 오늘 이 시간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